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8월에 읽으려고 책을 이제 다 골라놨거든요. 그런데 8월에 고른 책 중에서 이거는 이제 따로 집중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새롭게 시도하는 컨텐츠인데요. 바로 지금 베스트셀러 읽어보기입니다. 정확히는 베스트셀러 소설 읽어보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그 베스트셀러에 있는 소설은 잘 안 읽거든요. 딱 베스트셀러인 시점에는 관심이 잘 안 가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이미 읽고 싶은 책이 이미 많기도 하고 그거를 읽다 보면 그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이 베스트셀러 책은 그냥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 있나라는 단순 흥미 정도고, 물론 이게 완전 내 취향일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면 물론 빠르게 읽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결국에 절대 안 읽거나 아니면 막 한참 뒤에 읽거나 이러는 편인데, 요새는 근데 제가 구미가 당긴다면 막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다 읽어보자 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 김에 베스트셀러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 취향이 아니고 흥미까지 없으면 읽을 필요는 뭐 없겠지만 궁금하긴 조금 하니까 어떤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인지, 그리고 베스트셀러라는 게 지금 현 사회의 그 심리 상태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저는 또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잘 쓰여진 소설인가 이거를 따지고 싶어서 읽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읽는 거고요. 그럼 뭐 그렇게 평가할 만한 저한테 그 능력도 없고요. 그냥 재밌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뭐 할 말이 있으면 중간중간 카메라를 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막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했으면 안 읽었을 수도 있던 책들인데, 이런 기회로 이 책을 읽어볼 수 있어서 신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네. 어떤 책을 지금 고른 거냐면요. 지금 밀리의 서재에 있는 책을 2권 골랐고요. 밀리의 서재 그 투데이 페이지에 보면 지금 서점 베스트 소설 분야로 오늘 촬영날 기준으로 2위인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윤정은 작가님의 책과 3위인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유영광 작가님이 쓰신 책, 이렇게 2권 골랐습니다. 2권 다 표지가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요새는 그 국내 소설 분위기 중에 하나가 약간 환상 힐링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도 그런 느낌일지 아니면 조금 색다른 부분이 있을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 읽을 때 다시 만나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부터 읽겠습니다. 재밌게 읽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딨지? 상처를 지울 수 있으면, 그럴 수만 있다면 마침내 오고야 말 행복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보통 말할 때 마침내 오고야 말이라는 말을 쓰나 싶은데 갑자기 이게 너무 어색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뿐이에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읽었지? 3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딱 멈춰서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는데, 그냥 웃어, 행복한 것처럼 웃어, 행복하지 않아도 웃어요? 내를 속이는 거지, 내한테 농담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제안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앞에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47쪽인데 이제 이 재하라는 친구한테는 종일 밝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해, 욱신거려. 종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웃음 뒤에 슬픔을 감춰야 살 수 있으니까 웃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 우울해. 저는 이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게 책이 짧으니까 다 읽긴 할 것 같은데 책이 좀만 더 길었으면 중도 하차했을 거고 여기까지.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저는 정확히 이틀 만에 다 읽었고 한 몇 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읽는 거는. 진짜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첫날 읽고 나서 책이 좀 너무 제 취향, 테이스팅에 안 맞아서 이걸 읽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다 읽어보자 해서 읽었고요. 다행히도 뭐 정말 어렵지도 않고 뭐 심적으로 힘든 것도 없고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읽는 거는 정말 쉬웠어요. 이 책의 줄거리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조금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절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대강의 내용을 말을 하자면 어떤 마을이 나와요.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고 마법의 느낌이 강한, 마법 마을이라는 느낌이 강한 곳인데 아무튼 그 마을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능력이 좀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 상처가 치유가 되는 능력하고 그 아이가 꿈을 꾼 내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특히 이 꿈을 현실화한다 라는 능력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능력이라서 이제 얘가 결국에는 능력을 조절하는 게 너무 미숙해서 어느 날 약간 파괴적인 꿈을 꿔버리고 그 꿈이 현실화가 돼서 마을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혼자 남게 된 거죠. 그 마을에서 부모도 잃고, 그러니까 가족도 잃고 마을도 잃고 자신의 미숙함으로 모두를 잃었다는 죄책감과 좌절감과 때문에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능력을 쓰는데, 꿈을 현실화하는 능력을 쓰는데 그게 바로 다시 나의 가족을 만날 때까지 나는 외적으로 나이가 들지 않은 채 가족을 만나면 다시 나를 알아봐 줘야 하니까 내 나이는 먹지 않고 만날 때까지 생을 반복하겠다라는 꿈을 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영원히 늙지 않은 채로 생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고서 한참을 생을 반복하고 난 후에 이야기예요. 또 다른 반복의 시작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삶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마음 세탁소를 열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를 이제 치유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세탁소에 오는 손님들과의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제가 약간 이 책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줄거리가 다 거의 다고 이제 전개되는 그게 초반부인데 그 후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그냥 손님들 와서 이제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젠 사장님이 된 아이가 들어주다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상처를 극복을 하거나 견디게 되거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해피엔딩인 그런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오랜만에 어느 정도 앞으로의 전개가 예상가는 작품이었고 그만큼 좀 단순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요새 이런 책인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가 이런 힐링되는 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책은 정말 대놓고 힐링을
주려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판타지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장님 아예 능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되게 신비스럽게 묘사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능력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이제 꿈이 현실화된다? 약간 이거에 그걸 잘 모르겠고, 판타지적인 그런 게 꼭 필요했던 걸까? 약간 역시 이 소설도 판타지적인 부분이 약간의 신비감을 주는 요소로 이용된 제 기준으로 소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대화문들이 조금 정말 실제로라면 말하지 않을 법한 말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자기적이다라는 것도 때때로 느낀 소설이었어요. 근데 웃기게도 그 첫날은 이게 실망감이 조금 컸다면 두 번째 날 완독을 한 날은 적응을 했는지 편하게 쭉 읽었어요. 좋았어요. 내가 이걸 예상할 거라는 것도 알고 이런 류의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잘 적응을 했는지 중후반은 이게 크게 거슬리는 거 없이 그냥 쭉쭉쭉쭉쭉 편하게 잘 읽었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책이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뭔가 큰 고통이 있다. 지금의 저에게 큰 슬픔이 있다. 근데 복잡한 건 싫고 그냥 편하게 그냥 머리를 좀 식히고 싶다 했을 때 만약 이 책을 읽었다면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전혀 이렇게 꼬아서 말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직접적으로 이게 건네는 위로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정말 뭔가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오그라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판타지적인 것나 이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팅이 크게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세팅도 글의 전개, 스토리도 제 취향도 아니고 크게 매력은 못 느꼈으나 이 책에서 건네는 직접적인 위로가 위안이 되는 거는 무시하지는 못할 책이다. 조금의 오그라듦과 그 자기적인 것만 조금 견딜 수 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른 베스트셀러인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연 비슷한 느낌일지 좀 다른 매력이 있을지 재밌게 읽어볼게요. 안녕. 오늘은 요애를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읽기. 비가 오면 불행을 파는 특별한 상점이 있다. 성장 판타지. 약간 청소년 소설 같을까요? 그러면 재밌게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이고요.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책이 좀 짧아서 오늘 좀 읽으면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을 다 읽기 전에 중간 촬영을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거리? 내용은 학생이 주인공인데 집도 가난하고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는 매일 일하러 나가서 자주 뵐 수도 없고 학교에는 친구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울하게 삶을 보내다가 이제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너의 불행을 팔고 행복을 원하는 걸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상점이 있다라는 떠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사연을 보냅니다. 당첨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장마에 장마 상점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상점이라고 해서 딱 건물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마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숨겨져 있는 마을?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약간
모험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에피소드가 이렇게 상점마다 이렇게 있는 형식이더라고요. 일단은 조금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달라구트 꿈 백화점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근데 특별한 건 아직 잘 모르겠는 느낌? 제가 중간 좀 안 왔는데 40 몇 프로 읽은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 예상을 하게 됐는데 그 예상에 맞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좀 색다른 뭔가가 있을지 그거는 이제 끝까지 읽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제가 뭔가 예상한 그 전개대로 흘러간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보면 요즘에 자주 보이는 약간 그 환상소설 그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애가 이제 자신의 불행을 팔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뭔가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주려고 하는 교훈이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교훈이라면 조금 청소년 소설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인을 위한 동화 뭐 이런 식보다는 약간 청소년? 그것도 한 초등학생 정도? 읽으면 좀 신비롭고 재밌는 소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읽었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이것도 굉장히 쉽게 쓰이고 힐링 치유를 주는 그런 소설인데 성인이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청소년이 읽기에는 등장인물들의 사연이 조금 딥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겪은 후에 아픔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히 청소년 소설도 안 같고 그렇다고 성인의 시점에 맞는 것 같지도 않은 약간 그런 정도였다면 이거는 아예 주인공도 학생이고 하니까 아예 그냥 조금 학생들이 읽으면 더 재미있을 소설 같아요. 성인이 돼서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전개로 간다면 아마 성인보다는 학생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좀 더 제대로 정리해서 다음에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저 읽겠습니다. 다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베스트셀러 읽어보기 마지막 날입니다. 일단 저번 촬영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책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을 다 읽었습니다. 책이 되게 쉽고 짧아서 그날 바로 다 읽었어요. 한두 시간 만에 다 읽은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을 너무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주인공이고요. 이제 주인공을 따라가는 건데 가난한 집의 아이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데 집도 뒤에 가파른 동산을 한참 올라가야만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아이고요. 학교에도 친구가 없고 교복도 물려받은 그런 교복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되게 불행한 애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곳에 사연을 보내면 장마 때만 방문할 수 있는 상점의 티켓을 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 상점은 장마에만 방문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불행을 팔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살 수 있는 상점입니다. 그곳은. 이 학생은 그걸 막 엄청 믿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행운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도 하진 않지만 일단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사연을 보내고 티켓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마에 그 상점을 방문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사기 위해 약간 모험하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대부분 그 상점에서 자신의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전개가 조금 예상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제 예상대로 흘러가긴 했고요. 근데 반전이 있긴 있었어요. 반전이 있었는데 크게 막 세상에 이럴 수가 막 이럴 만한 반전은 개인적으로 그런 반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책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어떻게 말하면 교훈?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뚜렷하게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동화책을 읽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초중반 혹은 책을 펼치기도 전에 이미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보다는 청소년, 약간 어린 학생분들에게 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저한테 크게 뭔가 안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 글을 읽고 그 상황이나 사건이나 뭐 사람들의 캐릭터들의 성격 같은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지, 이거를 굳이 이미지로 상상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건물은 어떤 모습이고 이 풍경이 어떤 모습이고 이런 서술을 하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조금 넘기는 편이에요. 읽긴 있는데 그렇게 막 이곳은 이런 거구나, 여기는 무슨 색으로 가득 차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굳이 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 책이 저한테 덜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만약에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서술하는 내용을 자기가 막 상상을 하면서 읽는 편이다 하면 이 책이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 소개 부분에 보면 해리포터와 지브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해리포터는 좀 모르겠고 지브리나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약에 이렇게 예쁘게 구현된 걸 이 이야기를 봤다? 그러면 훨씬 더 제가 더 재밌게 이 이야기를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상상을 하진 않는 편이라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했던 베스트셀러 2권을 읽어봤는데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베스트셀러, 특히 이 힐링, 치유계, 환상소설 쪽은 쳐다도 안 볼 것 같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즐거웠어요. 여러분들의 감상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책 추천도 해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